두 편에 한 편은 칼럼이고 한 편은 12페이지짜리 충남교육청 쪽에서 교사 연수를 하게 될 미래학교 미래교실이라는 주제로 글 두 편을 썼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기에는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미래에 맞게 자기의 역할과 어떤 자기의 어떤 직위 직무 같은 것들을 전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슨 일종의 약간 마피아 조직과 같은 그런 게 아직까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실질적으로 후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수력 원자력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력 마피아 같은 데서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하고 더 가동시키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소수 집단에게 생기는 이익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악질적인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또 방산비리도 그런 거겠죠. 국방을 담보로 해서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질적이고 의도적이고 미래에 생기게 될 효과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공무원 집단하고 교사 집단은 그렇게 악질적인 게 아니라 이 관성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코닥이 망할 때 그 코닥 내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그 향후에 카메라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가 도입됨으로써 어떻게 변할 거라는 보고서가 코닥 전체 간부한테 회람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예측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변해가는 거에 대한 예측이 아주 정확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코닥의 수입이 필름 판매의 수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해야 되느냐,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언제쯤 올 것이냐라는 그 정확한 시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변하는 데 있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필름이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 3년에서 5년 만에 전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디지털 카메라 체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만 더 그 전환 기간을 한 5년만 더 잡았었더라도 코닥이 지금쯤은 굉장한 디지털 카메라 업체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다. 4차 산업혁명기, 모든 혁명기의 큰 이슈였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것,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엊그제 한국전력 사장 조한익 씨가 쓴 칼럼을 보고 이제 오랜만에 좀 재밌는, 많이 배우는 칼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우리가 주로 전기하면 2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동력이잖아요. 1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기인 증기에는 우리가 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야겠다는 생각을 고종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표하고 나서 8년 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 궁궐의 그 백열등, 그 전구가 켜지기 2년 전에 그 한국의 궁궐에 전등을 켰다라는 거예요. 2년이나 먼저. 우리가 스마트폰을 2년 반이나 늦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상반되는 거죠. 게다가 서울 종로에 그 전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동경보다 3년 먼저 전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를 빨리 대한민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한성전기를 만들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랄까 우리 그 일란 선생님, 저 가르친 일란 선생님의 아버님이 예전에 그 정주영 씨가 밀가루 공장 할 때 서울에서 백열전등 만드는 공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적으로는 뭔가 성공을 못하고 결국 선생님은 화가가 됐죠. 물론 이제 그 우리 일란 선생님의 형님은 제1제당 사장하고 이제 그쪽으로 제1제당 쪽에서 쭉 이렇게 승진을 하는 초고속 승진을 하는 분이었지만요. 어쨌건 그렇게 고종이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를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4차는 아직 아니고 3차 산업혁명을 잘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헌이 있었다. 고종의 공헌이 있었다. 이걸 제가 좀 생각을 못 하다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헌이 있었죠. 그 소위 우리가 뭐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뭐 직접 그때 1996년도에 어떤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닷컴 버블, 일명 닷컴 버블 때 우리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가 확 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가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IT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즉 3차 산업혁명을 어떻게든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라는 그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늦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한익 씨가 자기 칼럼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여전히 2차, 3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방증인데, 고종이 뿌린 전기의 씨앗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낳는 초석이 됐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고종이 노력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기에 신에너지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가 서구 문명을 적극 받아들이고 뭐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던 그런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칼럼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이제 2차, 3차 때는 통했던 얘기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해외에서 어떤 배워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은 해외에서 이렇게 문물을 배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글과 유튜브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침투하는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냅둬도 쓰나미처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우리 삶을 침투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에서 자생력, 일종의 자생력을 기르는 지금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소년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도 몇몇 4차 산업혁명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한 명이 세화고등학교 동창인 나혜룡이라고 있는데, 왜
그 전철역에 가면 스마트박스 있잖아요. 그 스마트박스 그 회사 CEO가 제 고등학교 동창 나혜룡이에요. 최근 벤처기업 중에서도 가격을 그 해외의 기업보다 3분의 1 가격에 같은 성능을 내는 이런 그런 어떤 제조업에다가 센서링을 결합한 기업들이 많이는 아니죠. 뭐 중국에 비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왜 창의적일 수밖에 없냐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을 아주 그 창의력이라는 잠재력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게 전쟁과 사랑과 종교적 확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권이 완벽하게 해외의 대기업에게 포섭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잘 건강하게 창의적으로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자사고 폐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양성을 죽이는 방향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 극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의 선택이 뭐라고 할까, 너무 안일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좀 평등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자유평등 박애에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야 될 분야가 있고 더 평등, 민주주의의 3대 원칙 아닙니까? 자유평등 박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박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부자들을 위한 국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박애가 없으면. 평등이 없고 평등이 없고 뭐 그래서 박애와 자유만 있어도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또 지속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평등 이념이 참 좋긴 한데 교육에 있어서는 자유의 이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뇌의 본능 자체가 자율성 없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평등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 쪽은 평등 개념이 강해야 되고, 교육 쪽은 자유 개념이 강해야 되고, 기업 쪽이 박애 정신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경제계는 박애, 교육계는 자유, 정치계는 평등,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국가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현재 자사고 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자유 쪽에 더 치우쳐야 될, 왜냐하면 우리가 두뇌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두뇌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자유 쪽에 치우쳐야 될 교육계가 평등 쪽에 치우치고 있는 아주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칼럼이 자사고 폐지보다는 일반고를 창의 혁신하는 것이 그 교육 유연 안전성의 길이다. 플렉시큐리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렉시큐리티.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렉스는 자유의 개념일 것이고, 시큐리티는 우리의 교육이 실패하지 않는, 평균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걸 뭐 다 읽으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지식의 속성은 그물망의 속성과 프랙탈, 계속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두뇌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요, 이 그물망처럼 공부하는 것과 프랙탈처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은 성인의 두뇌가 아니기 때문에 리조명에 끌리는 애들이 더 많고, 또 프랙탈 쪽으로 뭔가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고, 이것저것 막 호기심이 많아서 뭐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막 이것저것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두뇌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두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IQ가 좋고 일찍 집중력이 강한 애들은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고, 보통의 IQ를 가지고 있으면서 늦게 성장하는 두뇌들은 여러 가지 그 관심사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좀 중년쯤 됐을 때 또는 20세가 넘어서 대학교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뒤늦게 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특목고, 공부를 잘해서 국제중 특목고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애들, 일찍 책을 보기 좋아하는 애들은 리조명 두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만하게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모아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방식의 이렇게 특화된 두뇌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분야별로 연구를 잘하는 두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한국의 교육이 그 연구자 스타일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고 왜 학력고사고 이러냐면은 대학교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건드렸더니 확 넘어가네.